미국이 이란의 대량 살상 무기인 핵을 없애려다 대량 혼란 무기를 줘버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죠. 지금 이 좁은 바닷길에 우리 선박 86척이 2달째 멈춰서 있는데 정작 일본과 프랑스 배들은 하나둘 이곳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봉쇄 상황에서 왜 우리만 발이 묶여 있는 걸까요? 먼저 이란의 속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란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국제 공해가 아닌 자국의 영해처럼 통제하며 통과 선박을 국가별 정치적 관계에 따라 철저히 차등 대우하고 있습니다. 이건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미국과 그 우방국들을 압박해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아주 치밀한 계산이 깔린 행동이죠. 그 중에서도 한국은 이란 입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전략적 레버리지, 즉 협상 지렛대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면서도 중동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거든요. 한국 선박을 붙잡아두는 것만으로도 이란은 미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동시에 한국 정부로부터 경제적, 외교적 양보를 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호르무즈는 곧 열릴 것이라며 자신만만해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이란은 이 해협을 아예 상설 통제구역으로 만들어서 앞으로도 자기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마다 통행을 제한하거나 통행료를 징수하는 수익형 모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궁금한 점, 일본은 어떻게 배를 뺐느냐는 거죠. 일본의 전략은 한마디로 국적의 분산이었습니다. 이번에 통과한 일본 선박들은 운영사만 일본일 뿐 선적, 즉 등록 국가는 인도였습니다. 타고 있는 선원들도 인도인이었죠. 인도는 이란과 전통적으로 우호 관계를 유지해온 국가입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이 배를 붙잡아봐야 우방인 인도와의 관계만 나빠질 뿐 실익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겉으로 민간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사실상 이란과 관계가 좋은 제3국을 전면에 내세워 탈출 통로를 확보한 셈입니다. 아주 영리한 실리 외교의 결과라고 볼 수 있죠. 프랑스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프랑스는 이란과의 인도적 물자 교환이라는 명분을 활용했습니다. 현재 전쟁 중인 이란에 가장 필요한 건 식량과 의약품 같은 생필품이거든요. 프랑스 선박들은 이란으로 향하는 이런 인도적 물자를 운송하는 조건으로 통행 허가를 받아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즉 이란은 지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배는 보내주고 그렇지 않은 배는 막는다라는 아주 단순하고도 강력한 실리적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란의 갈증을 풀어주는 대가로 자국 선박의 안전을 보장받은 거죠. 철저한 기브 앤 테이크 로직이 작동한 겁니다. 반면 한국은 왜 이 로직에서 소외됐을까요? 여기엔 방산 수출이라는 변수가 숨어 있습니다. 한국이 최근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천궁2 미사일 때문입니다. UAE와 긴장 관계에 있는 이란 입장에서 적대국에 최신 무기를 공급한 한국은 잠재적 위협국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은 이 점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한국의 무기가 우리를 겨누고 있는데 우리가 왜 한국 배를 무사히 보내줘야 하느냐 하는 논리죠. 실제로 이란 대사는 한국 선박이 미국이나 적대국과의 거래 연관성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실상 한국의 외교적 노선 수정을 앞바타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한계도 발목을 잡습니다. 한국 선박 86척은 대부분 초대형 유조선 VLCC입니다. 덩치가 워낙 커서 수심이 깊은 이란 쪽 항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길목은 이란 혁명수위대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수심이 얕은 오만 연안으로 위회하려 해도 배 밑바닥이 닿을 위험 때문에 시도조차 못하는 거죠. 결국 한국 배들은 이란이 쳐놓은 그물에 가장 완벽하게 걸려든 셈입니다. 덩치가 커서 숨을 수도 없고 국가 간의 무기 거래 문제까지 얽혀 있어서 이란에게는 놓치기 아까운 고부가치 인질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운업계의 비용 폭탄은 현실이 됐습니다. 선박 보험료가 평소에 수십 배로 폭등했고 갇혀있는 배 한 척당 발생하는 손실이 매일 억 단위에 달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국제법에 무력화입니다. 항행의 자유라는 원칙이 이란의 자의적인 통제 아래 완전히 무너졌다는 사실이죠. 이상한 점도 또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선박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이 해협을 지나다닙니다. 이란은 대놓고 우방국 선박은 안전하다고 평보하죠. 국제사회의 공공재여야 할 바닷길이 특정 국가들의 친소관계에 따라 열리고 닫히는 지극히 불평등한 공간으로 변질된 겁니다. 미국 역시 곤혹길만지 마찬가지입니다. 무력으로 길을 뚫자니 이란과의 전면전이 부담스럽고 가만히 있자니 동맹국들의 피해가 막심하죠. 이란은 미국의 이런 전략적 주저함을 정확히 읽고 한국 같은 동맹국들을 하나씩 고립시키며 미국의 영향력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험사의 손절이라는 또 다른 리스크가 등장합니다. 국제보험사들이 한국 선박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보증을 거부하기 시작하면 설령 배가 풀려나더라도 향후 중동 항로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란이 노리는 건 바로 이런 장기적 경제적 압박입니다. 선원들의 안전 문제도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6주가 넘는 고립생활로 식량과 생필품은 바닥을 보이고 있고 매일 밤 배 주변을 비행하는 이란 드론의 위협은 선원들에게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박이 아니라 사실상의 해상 감금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왜 일본처럼 제3국 국적을 빌리는 시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우리 유조선들은 대부분 한국 국적의 국가 핵심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어 갑자기 국적을 바꾸는 게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매우 까다롭습니다. 일본처럼 유연하게 대처하기엔 우리의 해운 관리 시스템이 너무 경직되어 있었던 측면도 있죠. 결국 이란은 한국 정부의 양자 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통하지 말고 직접 대화하자는 거죠. 만약 우리가 여기에 응하면 이란의 봉쇄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꼴이 되어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균열이 생길 수 있고, 반대로 거부하면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보장할 길이 막막해집니다. 이런 쥔퇴양난의 상황에서 정부가 꺼내든 칼디가 바로 인도적 우회로입니다. 직접적인 정치적 협상은 피하되 식량이나 의약품 지원 같은 명분을 통해 이란과 소통의 물꼬를 트겠다는 전략입니다. 일본과 프랑스가 썼던 방식을 우리만의 방식으로 변형해 적용해 보려는 시도입니다.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뼈아픕니다. 첫째는 에너지 수입로의 다변화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정 항로의 전체 에너지의 한반이 가까이를 맡겨두는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 이란의 드론 한 대가 증명해 보였으니까요. 둘째는 안보와 경제의 복합 방정식입니다. 무기를 팔아 국익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디테일한 외교가 병행되지 않으면 얻은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이제 보험료 지원 같은 대책을 넘어 실질적인 선박 구출에 모든 영향을 집중해야 합니다. 26척의 배와 170명의 선원이 돌아오는 길은 명분이 아닌 철저한 실리 외교의 끝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전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선원들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바라며 정부가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도 원칙을 잠시 접어두고 철저한 실리 외교로 선회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